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꽁꽁 싸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춥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매일매일 피곤하다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양이 듬뿍 담긴 보양 음식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8년 올 한 해 내 몸을 든든하게 지켜줄 신년맞이 보양 음식 10전 준비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양식 그러면 거창하고 손이 많이 가서 먹고는 싶은데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집에서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보양식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림 9단 엄지척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강력 한파는 계속 이어집니다. 따뜻한 차로 잠시나마 몸을 녹이고 굿모닝 날씨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 양이 많고 했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건조특보는 어제 오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발효가 됐습니다. 동쪽 지역도 계속해서 대기가 메마른 상태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하시고요. 불씨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강릉이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을 대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 꼭 챙겨 입으셔야 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0도, 춘천이 1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밤사이에 눈과 비가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화요일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들 예방접종 맞으셨나요? 이번 겨울에는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을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어야 하고요.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고 기침을 할 땐 고개를 돌리고 가리는 등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은 방치하면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의심 증세가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꼭 하셔서 남은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수일째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는 고준희 양 소식부터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준희 양이 숨지기 전부터 친부와 친부 내연녀가 방치를 했고 더불어서 폭행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준희 양 지속적인 학대 그리고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전에 준희 양이 이제 숨지기 전에 발목에 고름이 잡혀 있었다. 그런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에 걸릴까 봐서. 근데 그때 왜 발목에 고름이 잡히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상처가 나고 골절이 났느냐. 그 친부가 말을 안 듣는다면서 폭행을 하는 과정에 준희 양의 발목을 밟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겹질려지게 되면서 완전히 거기에 이제 고름이 생기게 되고 이게 됐다라는 그런 진술까지 좀 확보된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준희 양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고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병원 가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방치하고. 병원도 안 갔고 약도 안 먹이고 그래서 준양의 병원도 심해지고 뭐 이런 악순환이 있었다는 것도 경찰 진술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연녀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 처음에 모든 걸 부인하다가도 시신 유기 같은 것은 이제 나중에 들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네. 지금 경찰은 이 내연녀 역시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이 학대를 통한 치사가 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살인을 한 건지 그 전날 밤에 이 부분을 밝히기가 조금 힘든데 경찰은 끝까지 이 차이, 치사냐 살인이냐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든다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폭행의 학대, 시신 유기까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꼬박꼬박 양육수당까지 생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5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는 보육료, 아니 뭐 집에서 이렇게 기를 때 양육수당을 받게 네. 되는데요. 이 준이 양의 친부, 그다음에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이 양이 사망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양육수당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무려 7개월치를 합쳐서 거의 한 70만 원 정도에 대한 불법 수금을 한 것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여서 묻어놓고도 허위로 저렇게 매달 10만 원 돈을 받는 저런 모습에 참 참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분노가 끌어오른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었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준이 양 사망 직후에 준이 양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이 두 남녀가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었는데 네.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온라인 카페에 이 내연녀가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준이 양이 거북이를 키우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반려 거북이가 있으면은 뭐 분양해 달라라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를 만들려고 이제 조작을 한 것이었었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게다가 뭐 여름에는 여아 의류를 구입을 했대요. 백화점에 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알 수 없는 것이고 9월에는 뭐 장난감을 사면서 뭐 딸이 좋아해요. 그런 것들. 네. 지금은 저 반려거북이에 대한 그런 건데 왜 이런 행태를 했는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저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더 놀라운 건 끔찍한 만행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뻔뻔한 태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도 지금 혀를 내두르고 예. 있을 그럴 정도의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날에는 조금 뭐 친부도 그렇고 내연녀도 그렇고 약간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튿날부터는 거의 평상시 생활처럼 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령 식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뭐 잘 먹고 있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뭐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하고 있어서 경찰도 오히려 경찰이 참 많은 강력범죄 범인들을 봤을 것 같은데 좀 당황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이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알려지니까 지금 인터넷 여론에서는 비난글이 폭주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남녀 모두 지금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전언입니다. 오늘 시신 유기한 곳이었죠. 이 군산 야산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친부와 내연녀 또 뭐 내연녀의 엄마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인면수심입니다. 모쪼록 이 무거운 죄에 합당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날이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화재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 홍대 화재라는 단어가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홍대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근처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일대가 큰 혼란을 빚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재, 불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네. 어제도 정말 홍대 입구, 홍대 화재라는 검색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1위에 올랐었는데요. 홍대 입구역 근처, 그러니까 서교동 사거리인데 그곳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를 잘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그 곳일 텐데 저기가 원래는 웨딩홀이었었거든요. 근데 웨딩홀을 이제 좀 리노베이션 하려고 철거 작업을 좀 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말로 큰 붓에 불이 났으니까 또 저기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커졌었는데요. 정말로 다행인 것은
화재 발생 직후에 신고가 들어갔고 소방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약 45분 만에 이제 불을 완전히 진압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다행히도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이네요. 왜 불이 났는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그럴 대목은 있습니다. 네. 왜 불이 났는가? 철거를 할 때 이런저런 뭐 산소 절단기를 써가지고 네. 용접을 절단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서 또 불똥이 불꽃이 튀었군요. 우레탄에 튀면서 불이 났다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화재 뭐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항상 그런 산소 용단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주위에 이 인화 물질을 치우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다가 또 불똥이 튀는 그런 화재의 원인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방심하고 있구나. 또 이런 다시 한번 반성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제 상암동 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큰 화재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명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화재 소식들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역시도 비슷한 이제 상황이었어요. 난방 배관을 교체하다가 용단 작업을 하다가 또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이 발생을 했고 인천 4층 상가에서도 또 불이 나고 굉장히 많은 이제 화재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화재 원인이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왜 못 고칠까에 대한 반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안전불감증이죠.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부터 공공시설 부분,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화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 같은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몰라도 지금 민간 시설은 아직도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낙후돼 있다라는 건데요. 많은 소방 전문가, 화재 전문가들은 아주 간단한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즉 검사할 때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네. 소방대, 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만 확보돼도 실은 이런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네. 하나씩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 서울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지난 2일 출근길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출근길 상황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오히려 불편했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 코너에서도 네, 저희가 네.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지금 현재 이 종로통이라고 하죠. 종로 일가에서부터 동대문 빠지는 길, 이제 중앙 전용 버스 차선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좀 급하게 만들고 오픈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일단 바닥에 횡단보도가 뭐 방향이라든가 이게 명확히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뭐 찾기를 막 건너게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저것이 지금 있잖아요.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는 분만 알고 또 그냥 사람들 건너면 뒤따라서 거르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중앙 전용 차선 같은 경우에는 저 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보십시오. 지금 난간이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러네요. 저런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도 예, 지금 한눈에 대체돼 봐도 있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위험해 위험하고 보이네요. 저런 차에서 그냥 뭐 뛰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게 홍보 부족, 아직까지는 예. 마케팅 부족 때문에 저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시민분들이 너무 알으세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러니까 저쪽 3차선 쪽으로 가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는데 네. 그 구 버스 이 전용차로라든가 정류소에는 뭐 폐지됐다라든가 이런 입간판이 지금 또 세워지지 세워지고. 않은 안내가 곳이 제대로 안돼 많아가지고 있군요. 우왕좌왕하는 또 이런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정류장이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네. 인도 쪽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류장이 중앙에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헷갈린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들도 네.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예전 차선과 새로운 차선이 겹쳐져 있는 상태라면서요. 사실 이게 대형 사고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이제 시민들도 우왕좌왕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 어디에 도로를 건너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닥의 차선이 명확하게 도색 작업이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의 관행대로 이 1차선 버스 전용 차선이죠. 지금은 네네. 저기를 그냥 가다 보니까
버스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버스 전용 차로가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줄 알고 네네. 저쪽을 안 다니고 오히려 저쪽 이제 안으로 반대, 들어가게 됩니다. 중앙선 쪽으로. 중앙선으로 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나와 있어서 서울시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색 작업이라 이런 것들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막 눈도 많이 오고 맞아요. 폭우도 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미한 점이 있다 네.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네네. 이 종로통은 이제 1차선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가 바로 예.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이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발빠르게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 마무리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올해 이번 독감이 유난히 독한 이유가 이례적으로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독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기 말고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 A형 인플루엔자, B형 인플루엔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독감이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자 1000명당 한 6명 정도, 5.6명 정도가 바로 이 A형 혹은 B형 인플루엔자에 지금 걸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감기 환자는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독감 환자도 거의 예. 100명당 6명 정도가 지금 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이례적으로 A형과 B형이 함께 왔다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A형 같은 경우가 한 12월에서 1월에 오고 그다음에 1월 말부터 3월까지는 B형이 오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렇지, B형이 일찍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B형이 지금 12월부터 지금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2016년 12월 보면 당시에는 B형 인플루엔자의 환자가 한 명도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보면 이미 B형 독감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네. 53%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A형, B형이 동시에 온다, 나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A형 독감 따로 맞고 B형 백신을 따로 맞고 이랬었는데 이게 같이 와버리니까 이 B형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이렇게 빠르게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연휴 기간에 네. 두 쌍둥이가 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소아과를 갔는데, 야 서울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들 막 독감 걸려가지고 난리라고 이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부모들을 제가 봤는데 주변을 보면요, 독감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렸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이제 독감 예방 접종 백신이라는 것이요, 치료가 아니라 일단은 놓고 그것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라든가 조금 다른 체질 같은 분들은 그런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항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독감, 인플루엔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해마다 혹은 같은 해라도 빠르게 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것도 소위 말해서 백신이 듣지 않는다라는 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백신 같은 경우에 한 많게는 60% 정도 독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저 독감 예방 백신 맞아야 되냐 맙니까 할 때는 네. 무조건 맞아야 맞는 게 맞죠. 왜냐하면 60% 정도는 일단은 예방하는 효과가 예,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라도 이 접종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아직 못하신 분들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서민 간식하면은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그 군고구마, 네.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장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예. 고구마 하나 사 먹고 싶다 그래도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군고구마 아저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 노점상 단속 때문에 이분들이 사라졌나 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었습니다. 실은 군고구마 가격의 원료인 고구마죠. 예. 고구마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가격이 40% 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군고구마라는 게 서민 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면 또 안 삽니다. 예. 그러면은 저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당연히 원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건데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수입할 때 해충이 따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 고구마로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수확량이 크게 늘지 않은데 고구마에 대한 뭐 수요는 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고구마의 이 아저씨들이 완전히 네. 사라지고 있는데 빨리 좀 군고구마, 네. 고구마에 대한 농사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군고구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김 또한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서천 지역의 황백화 현상, 희게 변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서천 지역에서 김이 나오고 이제 1월 이후에야 우리의 김의 명소인 완도, 진도, 신안 네. 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겨울 김의 서천 지역의 이 황백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김 수확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격이 한 15% 정도 지금 오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빨리 1월부터 출격하는 완도김, 뭐 신안김 등에서 이 좀 많은 출하량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걱정되는 것은 혹시 이제 이 지역에도 비슷한 뭐 네. 백화 현상이 나올까봐 현재 지금 당국에서는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저렇게 되니까 저런 우리 그냥 김 말고도 가공 김 가격도 슬금슬금 지금 오르겠네요. 함께 네. 오르고 있어서 이 소비자들의 걱정이 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밥상에 꼭 빠질 수 없는 반찬이 또 김인데 네. 이것도 또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저희가 안타까운 건 항상 오른다는 얘기만 해서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지막 영상으로 네.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작심삼일이 네. 있잖아요. 이제 새해 결심을 하는데 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호르몬의 효과가 3일 만에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책 30권을 꼭 읽겠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꼭 따겠습니다. 저 올해는 꼭 올 A를 다 받고 싶습니다. 공부, 다이어트, 금연. 매년 거창한 신년 계획을 세우지만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해에는 회원 증가수가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한 2~3배 정도 더 증가되고 있고요. 1월 달에도 1월 초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 둘째 주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반짝 떨어지는 경향은.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긴데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큰 결심을 할 때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생명력이 사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흘 이상 지나면 호르몬 대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계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르몬의 특성을 역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 시간대를 이용하면 결심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치밀한 그런 감정을 갖다가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호르몬들이 필요한데요. 반식욕을 한다든지 좀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하게 방을 좀 어둡게 한다 그러면은 작심삼일에 숨어있는 호르몬의 법칙.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점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채널A 김예지입니다. 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앞서서 작심삼일의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네. 지켜보셨는데 오늘이 4일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년 초에 세웠던 계획들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호르몬 탓이야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될 것 위로가 같다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면 올 한해 내 몸을 든든히 챙겨줄 신년맞이 네. 보양 음식 많이들 드실 텐데요. 오늘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서는요. 네.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으면서도 맛은 물론 건강까지 똑부러지게 챙길 수 있는
특별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함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란 요리연구가 김태형 아나운서.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아유, 김태형 아나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예. 올해 계획은 뭐예요? 올해 계획이요. 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건강한 게 진짜 건강. 최고인 것 같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네, 네. 올해는 조금 더 네. 우리 굿모닝에서 네. 더 시청자들께 많이 아. 웃음을 드리고 또 찾아뵐 네.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아마 저 부조에 있는 PD가 들었을 거예요. 좀 일주일에 한 번 크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온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두세 번씩 나오고 싶다고 하니까. 예. 자, 뭐 김태형 아나운서도 지금 본인의 소망을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건강이 최고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이 허하고 특히 이제 요즘 독감 걸린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보양식인데 야, 이거 집에서 먹기는 참 귀찮아.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보양식 하면 고기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기 먹을 때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네. 하나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보양식. 네. 채소도 먹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보양식 하면은 조금 칼로리가 높은 게 좀 많아요.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삼계탕이라던가 네, 뭐 이제 맞아요. 추어탕이나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조금 지방도 많기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염분도 좀 많죠. 그러니까 보양식이라고 해서 먹지만 칼로리 자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네. 조금 살이 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살도 찔 염려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염분도 낮추면서 네. 이제 우리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간단 저염식 보양식 알려드릴 거예요. 자, 네. 예,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사실 연근이나 우엉 같은 건 요즘 딱 제철인 채소들이잖아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네. 이제 추우니까 뜨끈뜨끈하게 이제 전골로 보양을 할 전골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채소도 듬뿍 들어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좋아하신다는 고기까지 들어있는 네. 소고기 일석이조네요. 채소 구이 전골 알려드릴게요. 소고기 채소 구이 전골. 네. 구이 전골. 보통 소고기 전골이면은 채소 그냥 전골인데 가운데 구이가 들어가요. 예. 구이가 들어가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예. 자, 보면은 일단 뭐 고기는 당연히 필요한 이제 네. 부수적인 건데 이제 소 불고기감으로 해가지고 불고기감, 조금 얇은 거. 기름기 예. 조금 없는 부위를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놔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연근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연근은 이제 네. 우리가 조림으로 많이 하거나 그렇죠. 짜게 반찬으로 드시고 맞아요. 맛있잖아요. 마트에서 네. 팔지만 많이 지나치세요. 네. 이 우엉도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이제 하얀 뿌리 채소로서 우리 네. 위장 건강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추우면 네. 아무래도 탈이 많이 나고 네. 또 이제 위가 조금 약해지는데 네. 이런 하얀 뿌리 채소가 제철인 만큼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제가 안 그래도 위가 안 좋아서 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사다 놓은 양배추 즙을 먹고 왔거든요. 좋아요. 예. 네. 근데 연근도 좋다고 하니까 네. 예, 갑자기 급 관심이 더 생기네요. 연근도. 예. 이게 연근, 네. 연근이 저는 조림으로만 봤기 때문에 항상 갈색을 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러네요. 이렇게 생 걸로 보니까 이런 색이었군요. 예쁘잖아요. 네.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쁜데 요거는 이제 보통 막 짜게 그냥 간장으로만 해서 드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드셔야지만이 네.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우엉 말씀드렸잖아요. 우엉 손질이 좀 쉽지 않아요. 손질 쉽지 않죠. 요거는 껍질이 굉장히 가늘어 예. 얇아서 예. 그냥 이렇게 아. 긁어만 주면은 이거 칼로 이렇게 벗겨내야 되나 했는데 네. 깎아서 그게 아니라 깎으면, 그냥 네. 이렇게 밀면 되네요. 만약 우리 칼날을 감각깎이 활용해서. 칼로 깎게 되면은 네. 너무 많이 깎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깝잖아요. 예. 건강한 건 버리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근이 긁어요. 사실 우리 김밥 먹을 때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편하게 먹었었는데 네. 손질하는데 정성이 많이 들겠네요. 우엉. 우엉. 네. 우엉. 네. 이제 생수 좀 하시죠. 생수하시죠. 네. 보통 많이 생수하시는데 우엉이 이게 우엉. 뿌리가 네. 가늘어가지고 네. 손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근은 좀 굵으니까. 그렇죠. 네, 괜찮은데. 우엉은 이제 네. 보통 많이 아시는 게 우리 김밥에 한 줄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엉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밥에 들어가는 거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껍질만 네. 가볍게 이제 긁어 그리고 이게 주시면 돼요. 껍질째 먹어도 되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칼로 벗겨도 되고 네. 딱 생각이 드는 거는 수세미를 가지고
뭐 예, 좋아요. 물에 씻으면서 이렇게 해도 그냥 스스로 벗겨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알루미늄 포일도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구겨가지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예. 해서 해도 되고요. 예. 이게 또 깎았지만 바로 이렇게 지금 또 갈변이 되죠. 예. 요거는 이제 덜 깎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게 이제 산소와 만나면서 이제 갈변이 되는 건데 폴리페놀이 풍부하다라는 증거예요. 이제 우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김밥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데 이제 이눌린이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제 혈액 그 건강도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네. 이뇨작용까지 도와줄 수 있어서 기가 막히네.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먹고 난 다음에 우왕 우왕 물개 박수. 네, 제가 좋아하는 개그.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개그를 보여주셨군요. 네. 자, 요거는 이제 깎아, 이렇게 바로 요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억세요. 약간 심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추억의 몽당 연필 깎는 연필 깎듯이.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쳐내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쇼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한번 이렇게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향 한번. 바로 향이. 우엉 향을 맡아본 적은 없는데 도라지 향이 나네요. 인삼향도 그죠? 약간 도라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쳐내듯이 깎아줘야지만이 훨씬 더 향이 더 진해져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우엉을 깎으려면 우리가 김밥 썰듯이 이렇게 길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그건 아니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또 씹어 먹을 때도 이제 너무 질기지 않게 이제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깃집 가면은 양파 굽기 좋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썰어주죠. 이렇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모양을 표고네요. 살짝 내도 되고요. 이제 표고버섯도 이것도 이렇게 밑둥도요 돌려 따서 요 많이 버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거 다 찢어가지고 그럼요. 먹을 수 있죠. 잘하시네요. 내지는 말려가지고 착 끓여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이제 영양 덩어리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드셔야지만이 우리 이제 면역력까지도 책임질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생방 중에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홍성란 요리가께서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채소 중에 가장 야한 채소가 버섯입니다. 네, 이게 한 2초 뒤에 웃게 되네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네, 저도 어디 다른 데서 이제. 그럼 다른 데서 하시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제가 좀 그런 개그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엄청 크게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하면서 즐겁게 하면 좋으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항상 요리도 즐겁게 해야지만이 이제 맛있게 이제 나오는 건데. 요리하는 사람이 즐겁고 기분이 좋으면 그 맛도 거기에 담기는 것 같아요. 왜 있잖아요. 그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에게 밥을 다 차리기 전에는 꼭 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밥을 할 때 이거 먹고 죽어라.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밥을 차리면 그 기운이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밥 차릴 때도 진짜. 그래 이걸 먹고 남편이 건강해야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밥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진짜 요리를 하다가 보면은 하기 싫은데 왜 억지로 할 때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맛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분 좋게 하시는 거죠? 너무 기분 좋아요. 다시 요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추도요. 이렇게 큼직하게 이제 우리가 구워서 이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잘게 썰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큼직하게 해서 썰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대파도 마찬가지로 그냥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니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아니 저는 좋아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굽기 좋게 왜 우리도 이런 거 꼬치해가지고 구이해서 많이 대파 드시죠? 그런 것처럼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대파를 되고. 저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된장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대파는 정말 좋고 우리의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드셔줘야 되죠. 좋은 재료들이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죠. 당근. 당근도 굉장히. 근데 지금
전골을 만드는데 재료들은 다 구이용 재료를 하다 보니까 예. 뭔가 좀 지금 어색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식집에 가면 네. 다 꼬치예요, 지금 다. 맞아요. 아, 이제 꼬치에 꼬치 다 꽂아서. 꿰가지고 네. 이렇게 구워서 구워서 먹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자, 이렇게 네. 그냥 이제 이렇게 준비는 큼직큼직하게 네. 다 썰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골이면 육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 온 거고요. 무슨 육수예요? 특이하네요.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 이 안에 이제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시마를 활용해서 육수 많이 내실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마는 이제 찬물에서부터 불이 끓으면 네. 이제 불을 꺼가지고 조금 아. 이제 함김 시켜준 다음에 육수의 황금 비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설탕이 다음에 하나, 맛술 하나, 간장 3개, 네. 가다랑어포 다시마 육수 2컵.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다랑어포가 이건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가다랑어포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불을 끈 다음에 다시마를 건져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녹차 티백 우려내듯이 아, 그렇게 해서 티백을 활용해서. 네, 10분 정도만 우려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 이제 건더기는 건져내고 국물만 쓰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요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간장, 3큰술에 그리고 아까처럼. 설탕, 네. 맛술이 이렇게 예. 311 예.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네. 이제 간장 색깔. 맞아요. 좀 진하게 나오는. 예. 그래서 저 안에다가 제가 예. 다 넣어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해서 육수까지 네. 준비가 됐으니 예.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자, 육수는 이제 마련이 됐어요. 예. 자, 근데 구이라고 했으면 네. 그 넣는 순서도 있는 건가요? 굽는 순서? 네, 굽는 순서가 일단은 있어요. 잘 익어야 되는 것부터 먼저 굽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연근 이런 거 잘 익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단단한 거를 먼저 단단한 이제 것부터. 넣어준다고 그게 포인트네요.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근, 당근, 당근. 근부터 나와있네. 근. 네, 근. 네. 뿌리부터. 뿌리 채소. 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딱딱히 보이는 거 먼저 이제 그렇죠. 넣어주는데 네. 이거를 보통은 우리가 그냥 육수를 부은 다음에 네. 예. 끓으면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네. 익혀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굽게 되면은 이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끓는 물에 양파를 넣는다는 생각이랑 고깃집에서 양파를 굽는다는 생각만 해도 딱 그 느껴지시죠? 맛이나 향이. 네. 구우면 오히려 더 향이 깊이 올라오잖아요. 있게.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건데요. 예. 기름은? 살짝 기름은 많이씩 말고 네. 이제 조금씩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넣어가면서 기름이 해줄 너무 거예요.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물을 부었을 때 네. 기름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고기도 들어가고 네. 하기 때문에 네.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재료들을 구워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펼쳐서 굽듯이 네. 이렇게 한쪽에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단단한 채소를 먼저 이렇게 넣어가면서 예. 굽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저 그릴에 그냥 굽듯이 고기 먹을 때 그죠? 예. 네, 그리고 벌써, 그 석쇠 같은 데 이렇게 굽듯이 네. 이렇게 그냥 굽는 거네요. 볶는 게 아니라 굽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네, 볶으면은 이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열이 많이 날아가요. 네, 네, 네. 열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이제 볶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구워야지만이 네. 이제 풍미는 더 살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채소의 약간 네, 풍내가 조금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대파도 옆에다 쑥 구워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워요. 예, 넣어가지고. 굽는 거는 그냥 뭐 약간의 처음에는 막 이거 익혀야지 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네. 살짝 향이 올라오고 네. 좀 수분을 빼준다라는 네.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예. 되세요.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지금 채소를 넣고 굽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배추도 넣고요. 구워가면서 자리를 이제 잡아주죠. 이렇게. 왜 보양식인지 알겠네요. 재료만 봐도 색깔이 일단 좋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추가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자리를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구워주는 버섯도 넣고요. 거예요. 예. 자, 벌써 이제 여기 스튜디오 안에 이제 향이 많이 그래요. 올라오네요. 너무 좋아요. 각종 그 채소의 향들이 네.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 이제 구워지면서 네. 여기에 이제 고기를 고기도 마지막에 구워요. 마무리로 넣어요. 마무리로 고기가. 마무리. 그렇구나. 그 고기도 이렇게. 굽네요. 고기도 구워야지 이제 누린내도 좀 날아가고 네. 그리고 훨씬 더 풍미도 생겨서 담백해지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만 해도 이 안에서는 이미 맛이랑 향이 많이 살아 있어요. 네,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소금 간을 적게 하더라도 네. 자체적으로 맛이 깊어지기 때문에 네. 더 저염식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육수를 부어줄 거예요. 마지막이네요. 육수 부어서 끓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 야 소리가 아. 부어서
자작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청경채 같은 것도 마지막에 바로바로 끓일 때. 그냥 뜯어가지고 이렇게 네. 넣어주세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팔팔팔팔 끓여주시는 건데 네. 사실은 채소들은 뭐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니까 네, 네. 고기에 이제 핏기만 없어지고 네. 그리고 자작하게만 되면은 네. 이제 드시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색깔도 배면서 자작하게 이게 되죠. 구웠을 육수가 굉장히 잘 배인 때의 봐도. 느낌이 저는 궁금해요. 이게 이제 끓인 게 아니라 처음에 한번 구웠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차이가 날까? 이거는 저처럼 아주 섬세한 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이게 먼저 한번 장점이 맛보시죠. 채소를 많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국물 한번 맛볼게요. 그냥 끓였을 때와 한번 구운 다음에 끓였을 때. 어떤가요? 섬세한 혀. 네. 그냥 끓였을 때는 그냥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우러진 담백한 맛만 있을 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한번 구웠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진해요. 오. 예. 담백한 거를 넘어서서 네. 향과 맛이 더 굉장히 묻어나는구나. 진합니다. 국물 자체가. 이 안에서 이제 드셔보시면은 진짜 이 안에 구웠던 향들이 그러니까 온갖 다 진해요. 들어있어서 네. 이제 한마디로 채소 육수도 이제 우러나게 진하다, 된 진하다. 개념이죠. 오, 자, 연근을 한번 먹어볼게요. 왜 구웠는지를 이걸 씹어보니까 알겠네요. 어떠세요? 이거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연근이 다 익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구운 다음에 그러니까 육수를 부어서 살짝 끓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삭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 뭉개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한번 구운 다음에 그거를 이게 녹을 때까지 끓인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맛도 예. 맛인데 이게 식감까지 같이 네. 살린 거네요. 근데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고기는 손도 안 되고 이 채소부터 먼저 손을 대시네요. 채소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랑 좋아하려도록 같이 해요. 드시기에도 네. 좋고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이제 약간 뭐 참깨 소스라던가 뭐 이런 폰즈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드시기에도 좋아요. 아우, 좋다, 맛있다. 예, 자 이번에는 소고기 채소 구이 전골 네. 레시피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골. 네. 구워서 전골을 끓인 게 이제 특이한 그런 포인트였는데. 예. 자, 이렇게 한 번 끓이면은 이건 이제 한 끼 정도 먹고, 뭐 또 한참 있다 또 먹고 이런 보양식이잖아요. 그렇죠. 몇 끼니를 좀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또 뚝딱 한 그릇 네. 해 먹을 수 있는 보양식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우리가 한 끼 한 그릇으로 해결하는 네. 좀 그런 요리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또 바쁜 현대인분들이나 아침 식사가 좀 급하신 분들도 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 간단하면서도 네.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건강까지 있는 네. 그런 닭고기 연두부 덮밥 알려드릴 거예요. 닭고기, 네. 연두부, 닭고기 닭고기 덮밥. 덮밥. 네. 네. 일단 자. 보면은 연두부와 닭고기를 조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예, 연두부가 또 보양식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네. 이제 연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마트에서 많이 파는데 네. 보통은 간장을 이렇게 그냥 뿌려가지고 그냥 예. 간단하게 네. 먹죠. 그렇죠. 예. 그것 또한 이제 간장의 그 짭짤한 맛으로서 이제 연두부를 먹는 건데 예. 그렇게 드시는 거는 사실은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연분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은데 그냥 먹으면 사실 맛이 네. 없잖아요. 맹맹한. 맞아요. 그렇게 이제 먹기만 하는 보통 네. 방법을 아는데 오늘은 연두부를 활용해서 덮밥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채널을 고정해 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변신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운동하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운동하고 그러네. 나서 연두부 그냥 생으로 연두부에다가 드시는 연두부나 있는데 닭고기 이런 닭가슴살까지 재료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여기에 이제 마늘은 그냥 이렇게 통마늘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통마늘. 아니, 저는 이 왜냐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착착착착착착. 네. 많이 들려드릴게요. 요리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네요. 김태욱 씨는. 네. 마늘.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고추 뭐 매운 거나 빨간 거 조금 네. 이렇게 가미할 수 있게끔 네. 넣어서 오. 준비해 주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채소들 다 들어갈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이고 덮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채소가 먹기 좋게 네. 큼직큼직. 크기가 입에 쏙 들어가는 그런 크기면 좋겠네요. 네, 큼직큼직하게 이제 넣어주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파프리카, 약간의 이제 색감을 위해서 이제 노란색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파프리카도 색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빨간색, 무슨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네. 흰색도 있어요, 파프리카가. 요새는 이제 컬러풀하게 많이 네, 다양하게 맞아요. 나오는데 네. 그만큼 이제 가지도 이렇게 보라색인 것처럼 네. 그 컬러에 따라 영양소도 이제 좀 안토시아닌. 맞아요. 네. 역시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네. 그래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네. 굉장히 풍부한데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또 기름에 볶게 되면은 맛있죠. 훨씬 더 맛도 있고 그리고 그 지용성 흡수가 비타민이라던가 더 빠르겠네요. 맞습니다. 중국 음식 중에 가지를 쓰는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크게 예. 사각 그렇죠. 썰어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버섯이에요. 네. 또 버섯? 버섯? 오늘 어떤 야하네요. 거든. 버섯. 네. 야한 채소죠. 네, 버섯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냥 실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송송 썰어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네.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닭고기죠. 자, 닭고기. 이제 오늘의 주인공 닭고기네요. 네, 닭고기를 이제 닭고기는 썰어줄 어느 부위가 건데 좋아요? 닭고기는 이제 닭다리살이나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이던 기호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부위로.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닭다리살을 준비를 닭다리. 했어요. 저는 마트에서도 이렇게 포 떠진 닭다리살이 팔아요. 아, 그래서 이제 사다가. 기호에 따라 부들부들한 거 원하면 닭다리살. 손질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 다리 부위라 그런지 네. 반들반들하네요. 네, 네. 뺀질뺀질하죠. 네. 네. 자, 이것도 먹기 좋게 썰어주시는데 그렇죠. 덮밥이니까. 나는 좀 기름진 거 싫으면 저 이렇게 싫어요. 뜯어서 취향 저격.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살코기만. 네. 살코기만 해서 그냥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는데 닭고기 대신에 뭐 이제 우리 해산물 네. 넣어도 예. 되고요. 해산물을. 그러니까 재료는 바꿀 수가 있네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연두부는 꼭 들어가는 걸로. 연두부는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밭에서 나는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콩으로 만드니까. 연두부가 이제 콩이니까 이제 채식주의자 분들도 네.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이제 고기를 이제 많이 이제 섭취를 좀 줄이려 하시는 네, 분들도 이제 좀 두부를 대체해서 많이 드시는데 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불포화 지방산 뭐 콜레스테롤도 없고 그리고 네. 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단백질 덩어리예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손쉬운 방법으로 이거를 네. 섭취할 수가 있는데 네. 자 보면은 자, 여기서 갑자기 드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 왜 뭐죠? 연두부일까? 그죠? 그거- 두부도 단단한 두부도 그쵸.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마파 두부덮밥 뭐 이런 거 맞아요. 먹잖아요. 그건 단단한 두부를 써야 되거든요. 연두부는 요리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흐물흐물하니까. 근데 왜 연두부를 쓸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연두부를 왜 쓰는지를 네. 금방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예. 자, 불이 켜졌죠? 네. 따뜻하게 불이 켜졌으면은 네. 여기에다가 이제 볶아줄 거예요, 재료들을. 그러면은 자, 뭐예요? 고추기름인가요? 고추기름인데 사실 조금 매콤한 거 원하면 고추기름 아니면은 조금 그냥 일반 기름만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고추기름 싹 둘러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향을 낼 수 있게끔 네. 마늘, 고추를 이렇게 좀 넣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먼저 향을 이제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파두부 느낌이 딱 나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요. 가스가 좀 이렇게. 작아요. 아, 작아요. 네. 네네네. 바꿀까요? 네, 이걸로 네. 좀 바꿀게요. 그럼 바꿀게요. 예. 가스가 작으면 바꾸서 센 불로 해서 예, 센 불로 해야 되죠? 네, 센 불로 해서 정말 스피드하게 이제 네. 활용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볶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닭고기를 바로 향이 올라오면 넣어요. 아, 뭐 그게 잘게 썰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볶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볶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다진 채소들도 예. 넣어서 다 볶아주세요. 네. 궁금한 게 이제 연두부를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연두부 같은 경우가 딱 보면은 어떠세요? 물컹물컹하죠. 맞아요. 흐물흐물하죠. 그쵸. 예. 숟가락을 흐물흐물. 갖다 대기도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덮밥에 탱글탱글한- 어떻게 들어갈까요? 애기 피부 같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에 제 아들, 딸 피부 이렇게 만지면 아우 부드러워가지고 순두부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네.
근데 이제 연두부가 이제 부드러운 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네. 우리가 덮밥하면은 좀 이렇게 스푼으로 터먹고 또 소스 같은 느낌. 좀 걸쭉해야죠. 맞아요. 걸쭉해야 걸쭉한 돼요. 느낌. 그러면 보통은 전분물로 해가지고 농도를 많이 맞추거든요. 네, 매우시죠? 네. 자, 아까 이렇게. 고추기름이 들어가니까 네. 네, 이게 고추기름이 확 올라오는 거구나. 확 올라오는 여기에다가 이게 다 내 쪽으로 오지? 네. 좋아하나 봐요. 네. 네. 자, 여기에다가 뭐 후추도 살짝 넣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가지랑 가지, 버섯 버섯 다 넣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잘 안 익는 거 먼저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멋있나요? 네, 제 요리 그래도 10년 넘게 했으니까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골고루 타지 않고 더 재료를 잘 섞이게 하기 위한 거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색깔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보기에도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이거 여기. 쌈장 아니에요? 뭐죠? 아닙니다. 두반장입니다. 네, 두반장인데 두반장 소스. 두반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쌈장을 대체해도 괜찮고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섞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 두반장. 살짝 넣어주고요. 이때 연두부 다 드디어 넣어요. 연두부 투하. 그래서 이게 같이. 흐물물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쓰네요. 아유, 이게 다 만약에 으깨주세요. 일반 두부를 썼으면은 억지로 으깨서 깨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바로 농도가 나죠. 덮밥 소스처럼. 그래서 금방 쉽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금방이죠. 이제 고기는 이제 다 익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서 참기름도 살짝 뿌려가지고 네, 마무리를 마지막에 해주고. 고소함으로 활용 점정.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몽글몽글몽글 끓어요. 다 된 거죠? 끝이에요. 네. 맛있는 냄새가 그러니까 나서. 여기다 이제 밥 해가지고 여기다 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밥을 딱 그릇에 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덮밥만 이제 곁들이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부어주시죠. 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숟가락 먼저 드시네요. 네, 음식 앞에서 위아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위네요. 위죠. 그러네요. 다행이네. 김영민 요리가인 줄 알고 지금 착각했어요. 약간 피프렌 이슈에서부터 네. 봤는데 네. 그때는 약간 눈이 좀 이렇게 처져 있으시다가 네. 음식을 반짝반짝해지죠? 한 순간부터 눈이 빛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 네. 실파까지 이렇게 고명으로 얹었어요. 보기에도 네. 굉장히 멋스럽고 이 안에 또 한 끼로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한번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보죠. 좋습니다. 요것만 먹어볼게요. 맛을 요거, 한번 요거. 보죠. 네, 밥은 나중에 먹어보고. 네. 연두부. 예.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건? 간단하면서도 우와. 맛있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이제 오래 안 걸리잖아요. 네, 오래 안 걸리죠. 네. 간도 너무 잘 식재료의 맞고. 특성을 잘 활용한 와. 요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기억하면은. 여기 뭐 단맛 원하면 네. 올리고당도 좀 넣어주시고 네, 네, 네. 이제 기호에 따라서. 살짝 매콤한 향도 네. 느끼하지 않고 네. 질리지 않게 만드네요. 그리고 아까 전골처럼 채소를 볶았더니 식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네. 또 연두부는 입에서 네. 사르르 녹고 맞아요. 그러니까 씹히는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자, 레시피 확인하시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 좀 먹으라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항상 계속 주워 먹었거든요. 네네. 자, 다음 요리는 네. 바다와 들판을 한꺼번에 담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맞습니다. 모양식이죠? 바로 미나리 굴전입니다. 네. 미나리와 굴이 또 만났어요. 우리가 굴전은 봤는데. 네, 항상 많이 먹는 식재료이긴 합니다만 예. 굴의 조화도 오늘 또 처음이에요. 예. 네. 굴은 뭐 당연히 말할 거 없이 보양식인 거 그럼요. 다 아시고 네. 근데 미나리도 채소 중에서도 정말 보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바다에 정말 우유라고도 할 정도로 맞아요.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이제 먹으면은 굉장히 이제 쑥쑥 크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뭐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력에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카사노바들이 즐겨 맞습니다. 먹었던 네. 식재료 중에 맞아요. 하나죠. 네. 생굴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거는 지금 물을 한번 끓여둔 상태예요.
안 켜도 되겠잖아요. 한번 끓은 다음에 끓은 다음에 껐어요. 불을 끄고 그냥 이거 남은 열기로 이렇게 굴을 아니 우리는 굴전이니까 생굴을 바로 그냥 굽는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그 부침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싶은데 그게 아니네. 네, 살짝 그냥 이렇게 보면은 살짝 데치는 거군요. 네, 살짝 데쳐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구울 거잖아요. 네. 이제 구울 거고 이제 전으로 부칠 거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요거를 살짝 데쳐야지 수분을 살짝 빼고 또 비린 향 좀 날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순물도 좀 제거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굴이 안 잡히려고 계속 도망 다니네요. 네. 그래서 굴을 이제 먹기 좋게 너무 오래 삶으면 아무래도 질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탱글탱글함만 살리게끔만 건져놔 주시면 되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미나리도 준비를 할 건데 저는 이제 그 굴전만으로도 참 맛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나리 향이 첨가된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또 군침이 넘어가네요. 탁탁탁탁 이제 털어준 굴을 일단 이제 버무릴 반죽 볼에다가 이제 옮겨놔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밑간 살짝 들어가요. 참기름 살짝. 밑간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늘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후추도 살짝 솔솔솔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가볍게만 이렇게 섞어주면 이제 굴에 약간의 좀 더 풍미도 맛있게 해줄 뿐더러 전에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 미나리.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미나리. 네. 미나리는 그냥 식당에 가면 그냥 식당에 가면 이렇게 찌개 위에다 올린 것만 전골. 네, 전골에 맞아요. 항상 해가지고 그냥 데쳐 먹죠. 근데 맞아요. 뭐 미나리도 직접 살려면은 뭐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미나리는 이런 줄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뭐 누렇거나 아니면 갈라짐 없이 빳빳하게 탱글탱글한 게 좋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진한 녹색보다는 좀 연한 연두빛이 좋고 너무 진하면은 너무 많이 자랐다는 거죠. 네. 색깔도 또 중요하고요. 그러네. 그리고 약간 연한 빛. 잎이 조금 넓은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쑥쑥쑥쑥 썰어주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잘게 썰었어요. 아무래도 전에 들어가니까 잘게 썰어야겠죠. 이렇게 썰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냥 다 돼요. 여기에다가 그냥 홍고추도 살짝 프라이팬?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반죽 바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보면은 보통은 여기에 많이 이제 밀가루 반죽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부침가루로 살짝 넣어주고 밀가루나 부침가루 조금 넣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재료 많이. 우리가 물 조금. 밀가루전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재료가 충분하게 다 보이려면 작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약간 재료는 거의 다 이제 많이 보이고 그냥 이제 접착만 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뭉쳐야 되니까. 자, 팬을 바꿀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붙여줄 거예요. 바로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기름 살짝 넣어주고요. 네, 아우 김태형 아나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밥값 해야죠, 밥값. 불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요리하는 데 있어서 네. 불 관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분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전분가루. 그러면 요거 이제 바로 부침가루, 전분가루를 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바로 이제 붙여줄 거예요. 자, 붙일 때 솔직히 그렇게 익힐 건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나리 뭐 생으로도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료 넣어서 싸서 좋다. 전 부치는 소리. 언제 들어도 좋네요. 이 소리가 진짜 이거 식욕을 자극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은 오래 두거나 익힐 필요가 없이 빠르게 이제 좀 두툼하게 하시네요. 살짝 이렇게 해서 겨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미나리도 좋고 쑥갓도 좋고 또는 이제 굴 대신에 이제 다른 거를 또 대체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이거 향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미나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굴은 엄청 큰 그 양식굴보다는 좀 작은 굴이 좋겠네. 먹기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제 달걀을 이제 또 넣어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달걀을 넣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단백질 보충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뒤집기도 한 번에. 자, 요거 좀 익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를 먼저 여러분께 공개한 다음에 저희가 맛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시피 보여주시죠.
이렇게 굴 미나리전이 맛있게 요리가 됐습니다. 여기엔 예. 달걀도 입혀졌네요. 그러네요. 달걀을 이렇게 입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 달걀은 이제 부칠 때 위에 네. 깨서 그냥 같이 네. 이제 하나로 붙여주면 예. 되는데 그 예. 이유는 단백질까지도 더 보충할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기다릴 시간이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아직 소스를 안 만들었는데 일단 소스?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소스가 있나요, 여기? 소스도 있어요? 네, 소스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면 되는데 정말 뭐 여기에다가 그냥 간장 그다음에 들깨가루를 조금 넣어서 준비를 한 소스 소스예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간이 맞아. 간이 되죠. 예, 왜냐면 굴 자체가 짭조름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들깨가루랑 간장, 식초랑 넣어가지고 또 이거 곁들여 맛있는데? 드셔도 좋고. 그러니까 이 향을 느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너무 맛있어, 미나리 향이. 그 이제 또 굴이 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간을 많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해서 드시는 게 맛있죠. 녹색 채소의 향이 네. 네. 입안에 계속 돌고 그래도 한번 만드신 거 아까 그거 주시면 한번 찍어 아니, 먹어보고. 그냥 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돼요. 간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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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굴의 그냥 짭짤한 맛으로도 그러니까. 충분히 드실 간은 수가 괜찮은 것 있어요. 같아요. 네. 네. 좋아. 자, 네. 너무 맛있게 맛있어. 드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요리가 남았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요? 이것도 네. 빨리 해야 돼요. 네, 네, 네. 제가 또 임무는 다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더덕. 더덕. 와, 네. 저 더덕 진짜 좋아해요. 진짜 영양 성분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네. 사삼이라고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이제 더덕인데 요거를 이제 껍질을 많이 벗겨야죠. 벗기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따뜻한 물에 담가서 살짝 불려. 불리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래서 우리 때 돌려서. 불리듯이. 네, 껍질도 맞아요. 불려가지고 벗기면 쉽군요. 돌려서 살살살 이제 껍질을 까주면 되고요. 이렇게 네, 그죠? 이게 아무래도 흙도 많고 진액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나와요. 만만하지 않을 것 이제 좀 같아요. 맞아요. 두드려야 단단해지나 보네, 이제. 네, 그래서 더덕을 살짝 이렇게 저며주고 네. 이 더덕 같은 경우에는 또 사포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면역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그 네. 원기 회복할 때 네. 장어랑 더덕을 먹거든요. 아. 근데 이 더덕이요. 그 더덕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네. 또 암수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더덕이 조금 잔털이 많고 그리고 좀 통통하면은 암이고요. 네. 털이 많은데 왜 암놈이지? 미는 민.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오히려 곧고 이제 좀 매끈하게 펀치펀치 생기면? 매끈하면은 네. 그게 이제 숯. 그러면 이건 수예요, 암이에요? 요거는 이제 수에 해당하죠. 네네. 좀 미끈하고 매끈하고 하니까. 쭉쭉 길게 뻑. 더덕에도 예. 암수가 있네요. 지금 더 보니까 맛있는 게 있어요? 다 수더덕이네, 지금 보니까. 네. 수더덕이 더 맛이 좋다고 하는 거.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며둔 거는 그냥 두드려요. 가볍게 보통은 소금 절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염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작은 작은 살짝만 부드럽게. 눌러주게 해주시면 되고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도 살짝씩 풀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찢어요? 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예. 금방 잘 찢어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찢어가지고 예. 볼에다가 이제 바로 담아줄 건데 예. 너무 가늘게 찢을 필요 없고요. 우리가 먹기 좋게 예. 이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실 건데 찢어서. 보통 더덕하면은 어떤 소스 많이 생각하시죠? 붉은 양념 소스. 그렇죠. 네. 구이. 굵은 양념. 저는 네. 그냥 더덕 하얗게 무쳐도 맛있던데. 오, 역시 많이 미식가는 아시네. 좀 네, 다르네. 다르시네요. 너무 강한 양념보다는 네. 더덕 향을 은은하게 느끼면서 향을, 먹는 네. 거. 맞습니다. 그게 그 본연의 식재료를 활용하는 방법 아닐까요? 맞아요. 네, 오늘 제가 뭔가 좀 우아했어 지금. 부러워. 예? 나도 이런 거 할래. 아무래도 이제 네. 더덕도 건강에 좋지만 또 그 간이 세고 네. 또 그런 양념에 과하게 묻혀지면은 좀 보양식이 좀 적합하진 않아요. 그렇죠. 너무 맵고 짜게 먹으면 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이제 찢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제 무순 같은 것도 이제 살짝 무순. 이제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런 빨강 색깔도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파프리카. 선생님은 색깔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네요. 맞습니다. 눈으로도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죠. 보기 좋은 떡이 그럼요. 먹기도 좋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호. 이제 뭘 버무리냐 하면은 버무릴 걸 바로 유자청입니다. 아, 야, 네, 유자청이 또 몸에 좋잖아요. 유자청, 뭐 매실청 아니면 집집마다 뭐 다른 거 많이 네. 청 담그시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대체해 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자체적으로 단맛도 있고 네. 풍미도 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몬즙 넣어주고 그리고
식초도 살짝 같이 넣어야지만이 우리가 소금 절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씁쓸한 맛도 빼주고. 그러네. 우리가 어제 했죠? 예.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맞아요. 식초로. 신맛을 추가로 첨가해라. 그렇죠. 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거 딱 오늘 활용하시네. 오늘 저희가 바로 또 이렇게 어제 활용을 보셨군요, 하게 우리 되네요. 방송.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처럼 굿모닝은 꾸준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보셔야 놓치면 안 돼. 돼요. 예. 나트륨을 이제 또 배출할 수 있는 네.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고 네. 염분도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새콤한 맛을 네. 조금 가미해가지고 아우, 훨씬 새콤하다. 할 것 같아요. 네. 보양식. 유자청이 들어가서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맞아요. 또 식초가 식초와 들어갔고. 네, 아까 레몬즙이 들어갔죠. 또. 레몬즙.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금이랑 새콤하고. 설탕 없이 예. 달콤하고 괜찮네. 새콤한 맛을 냈네요. 예. 그래서 쓰지 않게 드실 예. 수가 있는데 한번 이제 마무리 어찌 보면 입가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더덕 유자청 생채. 네. 아, 완성이 됐습니다. 예. 오늘 뭐 진짜 영양식이네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더덕을 우리는 보통 익혀서 또는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생채예요. 더덕 생채. 더덕을 좋아하는 더덕 마니아 어떻습니까? 일단 더덕은 식감이 네. 아삭아삭하고. 근데 유자가 확실히 들어가니까 어우, 새콤해. 상큼하면서 그 달달한 맛도 느껴져요. 씹으면 씹을수록. 네. 정말 상큼하네요. 네. 네. 아니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네. 식감이 확실히 예술이네요. 네. 야, 엄청 간단했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더덕을 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부드럽게 네. 하는 게 포인트네요. 네. 그냥 먹으면 즐길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네. 딱 두드리면은 그 식감 자체가 부들부들하면서 그죠? 씹는 맛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크기도 그렇고. 칼로 네. 써는 것보다 아까처럼 손으로 이렇게 찢어줘야지만이 훨씬 더 풍미와 그리고 식감이 사라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입안이 딱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마지막에 먹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더덕, 유자, 청, 생채. 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요것만 딱 봐도 이름만 봐도 여러 가지 재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네. 딱 감이 오실 텐데 그래도 레시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메인 요리에서부터 네. 이 반찬 또는 마지막에 이제 디저트 네. 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 생채까지 준비를 다 해봤습니다. 다양한 요리, 네. 소고기, 채소구이, 전골, 연두부, 닭고기 덮밥, 그리고 향긋함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굴, 미나리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덕, 유자청, 생채까지 우리가 네. 모두 만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새해 네 번째 날인데 오늘이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올 저희도 덕분에 보양을 하고 가네요. 든든하게 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김태형 아나운서도 네. 지금 뭐 힘을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홍성난 요리연구가께서는 네.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네, 이 남자 아직- 어때요? 예비입니다, 저는. 예비 신부시군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럼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큰 마무리해야겠네요. 역시 오늘도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상 잘 차려서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몇 해 전 국내 한 연구소가 50대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은퇴 후에 네. 후회하는 것 중 하나로 이것에 소홀했다라는 걸 꼽았다고 하는군요. 예, 뭔지 진짜에 은퇴한 가시나요? 분들이 네. 가장 크게 네. 고민하는 건강관리 과연 뭘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치유비책 100세까지 건강하게 튼튼 치아 관리법. 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치아 관리였어요. 예.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사실 치아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바쁘게 예. 일하다 보니까 그렇죠. 관리를 미처 못하죠.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음식을 잘 씹어 드셔야지 건강한데 치아가 부실하면 또 그것마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엎치고 덮친 격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치과의사 이철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100세 인생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물론 좋은 것도 많이 먹어야겠지만 그 좋은 걸 많이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씹을 수 있는 씹는 즐거움. 네, 치아가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네. 이 치아 건강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우리 보통 치아 하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치아 하나당 한 3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치아 하나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와. 보통 사랑니를 제외하고 성인이 28개의 치아를 타고 나는데요. 그걸 경제적으로 돈으로 한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하나에 3천만 원이면은 20개만 해도 3, 2, 6, 6억에다가 부자로 나오죠. 네, 한 10억 정도 되네, 10억. 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고래 가치로 환산한다면 이런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 경제적 가치로 엄청난 금액을 받았지만 잘 관리를 못하다 보면은 요즘 100세 시대인데 중간에 가서 자기 치아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 치아로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노년층에게 치아 관리 정말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일까요? 우리가 젊을 때는 치아가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치조골도 점점 약해지고 하면서 치아가 전체적으로 많이 취약하게 됩니다. 관리를 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조기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치아 상실이 되면은 자기 치아로서 음식을 저장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보통 유치는 한 20개 정도의 치아를 20개.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니까 나이에 따른 치아 개수가 나와 있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은 32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니까지 하면. 네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만 65세가 넘어가면은 뜯어봐 주시죠. 이게 만 65세 이상이 될 때 치아가 16개에서 17개 정도가 이렇게 보통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니 10개 이상이나 들어주네요. 그래서 이게 평균이고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보통 틀니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없어지거나 또는 뭐 부실해지니까 빠지거나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치아 손실의 원인은 뭘까요? 치아 손실의 큰 원인은 주로 치주질환이라든지 풍치라든지 이런 게 주요 손실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 우리가 가장 치아를 가장 많이 잃게 되는 거는 치주질환이 역시 최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손상이 되면은 보통 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 하나에 그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치주질환일 경우에는 치아 전체에 병이 이완이 되면서 전체의 치아가 약해지고 탈락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네요. 한꺼번에 많은 소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치과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치아 손실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치과계에서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치아 상실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임플란트나 어치보다도 자기 자인치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인치아를 보존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치아가 소실이 되는 경우도 데미지를 입지만은 치아 소실 과정에서 생기는 잇몸병, 잇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 전신적인 질환으로 이완이 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아 상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아 상실 과정에서 생기는 잇몸 치주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전신적인 질환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치아 자체가 문제도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각종 병에 노출이 되고 걸릴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신데 그중에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 치아 손실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치아 손실하고 치매는 굉장히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치아의 기능은 저작 기능, 씹어가지고 음식을 삼키는 소화 기능과 그다음에 발음 기능, 발음을 할 때 우리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그 얼굴을 윤곽을 결정하는 심미적인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을 씹는 제작 기능을 하는 과정에 음식물만 단순히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서 그 자극이 뇌로 통해 저편교를 통해 가지고 뇌의 중추기관 전두엽이나 해마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두엽이나 해마는
학습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그렇죠. 뇌기관인데요. 예. 만약에 이게 치아가 상실이 돼서 이게 뇌 자극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마나 전두엽이 자극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치매가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우리 뇌 혈류량이 자극을 통해 증가합니다. 그래서 뇌 혈류량이 증가를 하는데 치아가 상실될 경우에 자극이 저하되면서 뇌 혈류량이 감소되고 따라서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저작 활동을 하게 되면 두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속해서 자극을 주게 되고 두뇌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그 밖에도 또 부실한 치아 건강이 어떤 또 병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치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을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치주 질환이 치매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으로 인한 그 원인 세균들이 온몸을 타고 돌면서 각종 암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암이요. 예. 그래서 암은 보통 보면은 잇몸 질환에 대한 원인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이 전체 한 14%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도 증가하고요, 췌장암도 50% 이상, 신장암, 혈액암 등이 다 일반적으로 증가하는데 췌장암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치아가 충분할 경우에는 음식물을 꼭꼭 오래 씹다 보면 침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 아밀라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침이 많이 분비가 돼야지 탄수화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는 그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된 탄수화물은 다시 소장으로 내려갈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게 되면 췌장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꼭꼭 잘 씹고 자기 치아가 있어야 또 제작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에서 일단 한번 소화를 잘 시켜주는 게 다른 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우리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음식물을 치아에 좋은 음식물과 치아에 그 나쁜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에 좋은 음식물, 특히 채소라든지 과일 등 그 섬유질이 많은 이런 음식들을 꼭꼭 오래 씹어가지고 제작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시금치, 가지, 시금치나 가지 같은 경우는 그 치주 질환에 굉장히 좋고 치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음식이고, 녹차, 아몬드, 우유 등 전부 다 치주 질환이라든지 충치에 좋은 이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야채나 과일 같은 음식을 꼼꼼하게 씻고 그다음에 그 씻고 난 후에는 꼼꼼한 양치질과 또 구강위생용품을 통해 가지고 치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 가지고 조기 검진을 받아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산림구당 엄지척 시간에 가지를 활용한 요리까지 잠깐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치아 관리법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우리 우선 치아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 치아 구강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 중에서 침이 적게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침샘 자극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침샘은 턱 밑에 있는 아카샘하고 그 귀 밑에 있는 이하샘하고 혀 밑에 있는 설하샘, 이게 주요 큰 그 침샘입니다. 그래서 침샘이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입안에 침이 고이면 작은 또 침샘들도 있는데. 그래요? 크게 세 개. 주로 크게 세 개를. 저는 그냥 입안에 그냥 침이 고이면 그냥 입안에 침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이하선을 이렇게 자극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귀 앞에 볼 있죠. 볼 있는 데를 조금 이렇게 돌리면서 한 마사지를 한 5초간 한 3번 정도 해주면은 이 이하선이 자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턱 밑에서는 이 밑쪽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한 5분, 5초 정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턱 밑, 턱 밑하고 그다음에 이제 혀를 내 가지고 혀를 윗니 앞쪽을 강하게 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설화선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침샘들이 활발히 되고 침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조금 낫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혀 밑바닥이 보이게 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혈화선을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침샘이 침샘이 혀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 이, 우, 에, 오 하면서 이게 턱관절을 많이 운동을 해주면은 그 우리 악하선을 자극해가지고 침이 많이 분비됨으로 인해가지고 침샘을 자극하는 간단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을 마사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쪽도 혹시 마사지할 수 있나요? 안쪽도 이제 혀를 가지고 그 혀 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볼을 좀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은 공갈사탕 악하선이 자극이 돼가지고 침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그 침샘 자극 운동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구강내를 이 마사지,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번에는 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회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맞아요. 칫솔질하는 방법. 여기는 지금 치주장이 나쁜 경우에 잇몸 마사지법과 진동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치아 모형이 있는데요. 치아 모형 거꾸로 해놨네. 또 바르겠습니다. 치아 모형이 있으면은 이쪽에 치아를 잇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다가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가 되면은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흔듭니다. 진동을 주면서 조금 하다가 이렇게 튕겨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위를 이렇게 잇몸 마사지와 동시에 이렇게 그 자극을 해주면은 혈류량도 증가하고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한 치아 관리를 통해서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4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효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네요.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